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LG전자 투자 포인트 들고 왔고요. 일단 이 월요일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바닥권 근처에서 양봉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마감을 했었죠. 자, 근데 그 이후에 살짝 밀리면서 결국에는 이 5일선 저항을 넘지 못하고 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주말 내내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이거 진짜 끝난 거 아니냐. 특히 현재 이 고점 부근에서 물려 계신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더 그랬을 겁니다. 과연 이 구조대가 오긴 오는 건가? 이거 진짜 회복이 되는 건가? 솔직히 불안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제 영상, 주말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LG전자 이 세력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큰 자금들끼리 이 손바뀜이 계속 진행됐던 과정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 바통을 넘겨받은 주체가 누구인지, 얼마에 이 매집을 했는지,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계산을 해드렸고요. 자,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자, 일요일 영상 참고를 해주시고요. 결국 중요한 건 그거였습니다. 이들이 들고 있는 그 물량을 시장에 다시 넘기려면 적어도 자신들의 이 평균 단가 위쪽 구간까지는 주가를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에도 너무 겁먹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요 월요일장부터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 명분도 나쁘지 않아요. 자, 주말 동안 지금 여러분들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던 그 이슈가 있었죠. 바로 요 중동 리스크입니다. 자, 한동안 이 시장을 짓눌렀던 이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자, 지금 현재 이 유가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오늘 이 코스피 역시 출발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뭐 LG전자 하루 등락 자 이런 것만 보는 장세가 아니라 시장 전체 분위기도 같이 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단순히 뭐 차트 몇 개 보여드리고 끝내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LG전자를 끌고 가는 이 새로운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과연 이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지, 자, 왜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지,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림을 만들 그 가능성이 있는지, 자, 그 시나리오를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 새로운 자금들이 정확히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현재 몇 주를 들고 있고 실제로 투입한 이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추적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단순히 뭐 재료 이야기, 단순히 뭐 차트 이야기, 자,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누가 사고 있는지, 또 누가 물량을 들고 있는지,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지까지 그 부분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자,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입니다.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LG전자 이 세력들 이 목표선 위쪽으로 일단은 돌파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혹시나 제 생각과 같으시다면 댓글로 돌파라고 자, 두 글자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댓글창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지금 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나만 물려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 자, 그런 것만 확인해도요, 생각보다 우리 이 LG전자 멘탈 관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지금 이 LG전자는요, 차트보다도 이 심법, 심리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로는 뭐라고요? 시원하게 우리 LG전자 자, 돌파 가자라는 의미로 돌파라고 두 글자 한 번씩만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세력들은 어디서 매수했고, 자,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LG전자 움직임 보면서 또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자, 장중에 무려 14.91% 넘게 좀 급등이 나와줬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이 윗꼬리가 또 달리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이거 진짜 출발하긴 하는 건가? 아니면 또 반짝 올랐다가 꺾이는 건가? 특히 최근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6월 2일 신고가 이후에 조정폭이 워낙에 컸거든요. 30만 원대, 35만 원대, 심지어 뭐 36만 원 부근에서 보유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주님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자 그나마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저는 이 상승을요. 단순 반등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이어지는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지금 완전히 사실상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자, 주가가 다시 이 상승 추세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움직임 자체는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요 윗꼬리를 보고 불안해하세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위에서 팔려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LG전자 최근 이 거래량이 크게 터져졌던 종목이죠. 자, 그 말인즉슨 이 위쪽에 대기하고 있는 이 매물도요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자 이러한 윗꼬리 상승이 끝났다는 의미보다는 올라가면서 이 위쪽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그 과정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 요 과거 흐름도 비슷했어요. 한 번에 자 직선으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윗골이 나오고 음봉 나오고 흔들고 개미 털고 또다시 올리고 자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단순히 자 이런 캔들 하나만 보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건 현재 위치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 노랑 색깔 21선 보이시죠? 자 보통 생명선이라 부르는 구간입니다. 저는요 LG전자는 이 21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단계라 보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위쪽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있거든요. 바로 얼마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요 25만 원대 자 요 가격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저항선이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의식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5만 원 위로 자 이제 안착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앞으로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25만 원. 그리고 최근 이 상한가를 갔던 자 강한 요 매물이 형성되었던 자 요 구간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 상단 저항 구간. 자 이 두 군데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시장의 시선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 지난 조정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우리 22만 원 요 초반 구간. 자,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워했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구간을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자, LG전자는요. 이제 단순 가전주가 아니라 우리 지금 요 피지컬 AI와 로봇 자, AI 데이터 센터 자, 이런 새로운 스토리가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자, 하루짜리 등락이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어떤 스토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큰 자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물론 전략은 분명하게 가져가야겠죠. 특히 현재 이 고점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급한 마음에 무작정 물타기부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타기도요. 자리 보고 해야 돼요. 그래야 평단을 낮추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이 매수보다는요. 우리 요 타이밍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추가 대응할지 또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요 비중을 절일지 자 그걸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중요 구간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뭐다? 25만 원 요 돌파 여부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하루 이틀 정도 흔들림이 나온다 해도 자 음봉이 하나 나온다 해도 그 자체만 보고 겁먹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큰 흐름에서 자 위쪽 저항 돌파하기 위해 자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남겠죠. 과연 이 세력들은 지금 어느 가격대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과연. 자 그리고 실제 이 수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목표 구간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말 동안에 대외 이슈들이 꽤 많이 나아졌죠. 만기일 이야기라던가 스페이스 X 상장 이슈 그리고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굵직한 일정들까지 제가 이런 부분들을 풀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였어요. 자 그럼 이번에 지금 FOMC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제 당장 내일입니다. 6월 우리 이제 16일에서 17일 날 회의가 열리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18일 날 결과가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FOMC가 시장 방향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메간톡급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회의는요. 새로 취임한 이 연장 의장의 첫 브리핑 성격이 강하죠. 말 그대로 데뷔전이에요. 첫 브리핑부터 시장을 뒤흔들 정도의 강한 발언을 던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뭡니까? 이 금리잖아요. 금리를 뭐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느냐. 자,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건요. 보통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누르지 않을 때 꺼내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종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유가가 내려간다는 건 시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일부 완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 FOMC가 세력들 입장에서 시장을 크게 한쪽으로 밀어올릴 만한 결정적인 명분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번 이 FOMC는요. 이 소문은 큰데 실제로 이 방향성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자, FOMC 자체보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자, 이 세력들의 움직임입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종전 이슈, 자, 이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 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오히려 이 공포가 기회의 구간이 될 수 있다고, 자, 걸프전 당시 흐름도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자, 공포가 극대화했던 구간에서 LG전자도 저점을 다시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강한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주가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종전이면 뭐 무조건 호재다. 그러면 주가 미친 듯이 폭발한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과거 흐름을 보면 종전 자체가요, 오히려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안도감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요, 시장이 다시 지루한 이 시간 조정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재료는요, 더 이상 강한 호재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기대가 다 반영이 됐고 이미 그걸 보고 들어온 자금이 있다면, 자, 그 다음부터는 재료보다는요, 이 수급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면도요,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종전 이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슈 이후에 과연 누가 물량을 받아가고 누가 정리하고 누가 다시 이 주가를 끌고 가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침 이 종전 이슈와 맞물리면서 LG전자도 차트상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적 변곡점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단순히 여러분들 뉴스만 보고 끝날 게 아니에요. 종전 이후에 LG전자의 방향성, 현재 차트에서 봐야 되는 핵심 가격대, 그리고 우리가 이 세력들과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구간, 자,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좀 뜯어볼 건데, 제 영상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자, 흐름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자, 올라가기 시작하는 17만 원 구간 때부터 관심 있게 봤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자,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기회로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 조정 구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의도적인 흔들림이다. 의도적인 흔들림이고, 자, 그리고 강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기도 시작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상승만 이야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6월 2일자 고점을 찍고 나서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했죠. 이제 과열이 생각보다 너무 심해지고 있고 세력들의 엑시트 신호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고, 자,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제가 강조했던 게 하나 있었죠. 자, 이 조정은 일반적인 조정이 아니라, 자, 이 창형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창형 패턴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번 시작되면 정말 무서워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올랐던 이 상승분을요, 자, 거의 그대로 한 번에 일직선으로 반납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다음이죠. 자, 다들 이 공포에 빠졌을 때 다들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오히려 자, 바닥 매집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중요하게 보던 이 매집 밴드에 주가가 정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 구간에서 자,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제가 뭐 맞췄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따로 있어요. 이 창영 하락 이후에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자, 그동안의 앞에 흐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창영 하락의 본질은 간단하죠. 결국에는 뭡니까? 이 수급 공백이에요, 여러분들. 자, 세력들이 밑에서 받쳐주지 않습니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그냥 쭉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반등도 없어요. 자, 지지선도 없습니다. 그냥 원웨이로 쭉 밀어버려요. 일반적인 조정은 그래도 지그재그로 움직이잖아요. 자, 중간에 뭐 반등도 나오고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할 기회도 줍니다. 근데 창영은 달라요. 한번 잘못 물리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고점에서 심지어 물타기까지 했다? 그러면 계좌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은요,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싹 다 털어냅니다. 신용, 미수, 반대매매, 공포, 매도. 자, 이런 물량들을 전부 시장에서 쏟아내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다음에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해요. 이제 그럼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으니까 V자 반등 나오는 거 아니냐?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 오히려 대부분은요, 지금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일단은 반등은 나오긴 나오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잘 가다가 윗꼬리 또 흔들고 또 조정 또 윗꼬리. 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위에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올라도 우리 지금 본전 심리 때문에 매물이 바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V자 급하게 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올려놓고 매물 내오고 또 흔들고 또 올리고 또 매물 받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영 이후에 여러분들 이러한 이 반등은요, 대부분 이 V자가 아니라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계속 흔들어도 계속 윗꼬리가 나와도 신기하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요 저점은 안 깨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아래에서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 세력들은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우리 공포 그리고 시간 조정. 자, 주가가 안 가는 것 같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또 언제 오를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위에 있는 매물이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정리됐다 싶으면요, 비로소 이제 요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를 볼 때도 단순히 뭐 하루 상승 하루 하락 윗꼬리 뭐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현재 이 지그재그 움직임이 단순 조정인지 아니면 세력들이 실제로 물량을 모으고 있는 그 과정인지 그 부분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LG전자는 과연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세력들이 진짜 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면 다음에 노리는 그 가격대는 어디일까요? 자, 제가 이 세력들의 이 지독한 흔들기에 절대 당하지 마시라고 주말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이 전환 구간에서 특정 신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뭡니까? 샛별형 캔들입니다. 자, 그때는 다들 무서워하죠. 자, 주가는 밑으로 밀리고 있고 분위기는 최악이고 커뮤니티에서는 끝나다는 글밖에 안 보이고, 근데 지나고 보면 차트 어때요? 결국에는 바닥 신호였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공포였지만 자, 결과적으로 보면 완성형 바닥 캔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세력들이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흔들었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집중해주세요. 보통 창형 패턴으로 하락이 나온 종목들은요, 기술적으로 이 반등이 나올 때 최소의 하락폭의 30% 강하면 50% 정도까지의 이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소 반등 구간이에요. 그러면 LG전자를 여기에 대입해 보자고요.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얼마 가격대 정확하게 요 29만 원 바로 요 가격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 지금 요 6월 8일 윗꼬리가 지금 형성됐었던 자, 요 자리죠. 강한 뭡니까? 매물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0일 이동 평균선까지 겹쳐져 있는 자리예요. 즉 가격적으로
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단은 이 최소 반등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히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세력들은요, 개인들이 편하게 돈 버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9만 원대까지 올려놓고 바로 요 신고가로 직행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구간에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요 박스권 횡보, 지루한 조정.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격을 눌러보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흔들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력들은요, 이 바닥이 진짜 단단한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한번 눌러보고 다시 테스트하고 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시나리오 기억하시죠? 창형 하락과 기술적 반동, 그리고 리테스트, 그 다음에 추세 전환. 지금도요, 저는 그 흐름 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하락 구간에서 저와 함께 용기 있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요, 우리 일단은요, 매수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바닥 부근에서 1차 저항 구간 도달했을 때는요, 욕심을 어느 정도는 줄이셔야 돼요. 그 구간에서 비중을 일부 줄이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던 리테스트 구간에 진입한다면 그때는 이 세력들이 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 매집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이 첫 바닥을 놓친 아쉬움을 만회할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번에 저점 매수에 성공하신 분들은 더 큰 그림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1차 반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2차 반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구간부터가 본격적인 추세 거래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세력들이 어떤 가격대를 지키고 있는지, 또 언제 요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언제 다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요 세력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 수 있는 다음 추세 전환 신호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요, 위 상단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위쪽 번호로요, 뭐라고요? 우리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요 매수 타점이 보일 때 혹은 매도 타점이 보일 때, 중요한 변곡점이 나왔을 때 우리 LG전자 주주님들께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한테 지금 이 평단가 보내주신 분들은 대부분 일단은 상태가 양호하더라고요. 혹시 아직도 평단가 안 보내신 분들은요, 꼭 한 번만 꼭 좀 보내주세요. 이 평단가에 따라서 이 목표가 설정도 달라질 수 있고요, 이 비중 관리 전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급하게 하루 이틀 움직임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LG전자 현재까지 확인되는 이 수급과 거래량, 기간 흐름들만 봤을 때 충분히 우리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은요, 편안한 마음으로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요,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서 현재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죠, 요 평단가 있죠, LG전자 현재 평단가가 얼마인지 한 번씩만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도움이 좀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럼 뭘 해야겠죠? 우리 요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은요, 사랑입니다. 댓글로는 뭐라고요? 우리 시원하게 돌파 가자 라는 의미로 돌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구독자, 우리 주주님들, 요 구독 버튼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올려드릴 건데, 이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상에 유튜브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알람이 뜨고요. 그래야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이죠.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고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라고 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신 분들은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임선생 영상 처음 봤다 하신 분들
분들은요, 뭐라고요? 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마지막은 뭐라고요? 자, 댓글에 우리 충분히 돌파가자, LG전자 돌파가자라는 의미로 돌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 M&A 황제주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 로봇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이 로봇 테마라에서 다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죠. 진짜로 이 돈 버는 기업, 진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단기간에 2500% 25배나 폭등해서 만원대였던 주가가요, 무려 42만원대까지 갔고요. 현재는 93만원 최고가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800조 원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정도 시장이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 동력 찾기. 자,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항상 하는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 M&A. 자, 밸류 체인을 결국엔 완성하려면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로봇 M&A. 자, 이 흐름 속에서 핵심 기업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인데요. 자, 현재 이 기업 기술력 보시면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글로벌 S급 인재들. 자, 로봇 산업은요, 결국 뭡니까? 사람 싸움입니다. 이 회사 S급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 출신 인물을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이 AI 로봇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 AI 기술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연속 흑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보세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미국 공장에 투자할 때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이 생산성은 올리고 인건비는 줄이고 결국 답은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역시 이 AI와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3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 불과 17,000원대였던 주가가요, 그 이후에 42만 9천원까지 무려 25배 폭등 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를 보세요. 신사업팀까지 만들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로 가겠습니까? 이 대형 M&A입니다. 자, 지금 삼성의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대형 인수합병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산업이 뭐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자, 그래서 삼성도 이 로봇 산업을 절대 놓칠 수가 없고 결국 삼성은 이 로봇 밸류 체인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800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M&A로 로봇 밸류 체인을 완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타겟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이 뭐냐? 바로 이 로봇 핵심 부품, 요 감속기와 그리고 이 모터, 액추에이터 기술 기업입니다. 여러분,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이미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하나예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상승.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해놓고 이제는 요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요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 이미
이미 선매집 들어와 있습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만 넣어도요.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잡고 있고 삼성전자 이 M&A 재료까지 연쳐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010-8309-5578 이쪽으로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010-8309-5578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자,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으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